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 경남 창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제입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 정책 분석 및 사례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공성현 사무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말매라고 하는 지역을 주제로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 해서 어줍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공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예시로 말매라는 지역을 특정해서 주셨습니다. 말매가 저는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그 스터디할 거리가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볍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더 이해를 높이고 난 이후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된 곳에 세워진 높이 190m의 건물, 147채의 주거용 아파트와 사무실을 갖춘 이 건물의 이름은 터닝 토르소입니다. The City Council wanted a new landmark in the Western Harbour to replace the crane that belonged to the shipyard and that was sold to Korea in 2002. And it's 190 meters high and has 147 rental apartments as well as offices. 20년 전 조선업의 상징이었던 자리에 지금은 청년들이 모여 IT와 미디어, 게임 등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각종 상업시설과 공원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였고 거주 지역의 모든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공급돼 친환경 이미지도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말매는 인구 34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35세 이하일 정도로 스웨덴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됐습니다. This area used to belong to the shipyard Kockums that employed more than 6,000 people when it was at the largest. But today you have 16,000 people working in the Western Harbour for 400 different companies. 말매가 기존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도시로 혁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네, 말매라는 지역은 스웨덴의 한 작은 스웨덴 국가의 작은 항구입니다. 사실 스웨덴은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의 아주 살기 좋은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창업혁신 도시로서 항상 상위 랭킹돼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리고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작은 말매란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이 말매라는 작은 도시가 마치 우리 창원, 마산 그 항구와 인접해 있는 우리 고장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스웨덴 작은 항구 도시였던 말매는 지금 현재는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제일 끝쪽에 위치해서 각종 항구와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고요. 그런 지리적 그 이점 때문에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설 자재 등의 이런 운송업이 굉장히 탁월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어서 100여 년간 전 세계 조선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곳입니다. 스웨덴도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공황, 지역의 경제공황을 맞으면서 경기 침체 기로에 섰고요. 그때 조선업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매를 상징했던 그 조선업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말매라는 도시가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일자리도 사라졌고 그리고 공장들이 파산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웨덴 전 도시적으로 다 실업률이 낮았지만 특히 말매가 더더욱 실업률에 있어서는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말매가 가장 우리가 소위 말매의 눈물이라고 일컫는 그런 계기를 맞이한 게 도시의 상징이던 이 크레인, 대형 코큰 크레인을 팔게 되면서입니다. 1980년대부터 조선업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조선업의 그 시장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도시의 흉물로서 이 커다란 크레인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았고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속속히 이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산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이 크레인을 한국의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매입을 해서 모든 운송 비용 그리고 운전 비용 등을 다 부담한 채로 단돈 1달러에 크레인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크레인은 현재 울산조선소에서 현대중공업이 그 세계 최대 수주량을 기록할 정도의 그 역할들을 이 크레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크레인이 울산으로 향하던 그날 말매의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며 크레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말매의 눈물이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승리다. 국가에서 조선업을 권장시켜주는 이 성과가 이 말매의 대형 크레인을 들어오면서부터이지 않느냐라고 칭찬하고 서로 응원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상징이었던 크레인이 결국 항구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팔려간다는 모습에 좀 슬픈 회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매의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당시 흘렸던 주민들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크레인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말매는 대변신을 겪게 됩니다.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여러 노조들이 합세해서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고요. 2000년대에 새로운 말매의 도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매 2000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조선업과 중공업 위주의 말매라는 도시를 IT 그리고 에너지 기반의 녹색 성장 도시로 선언을 하고요. 모든 시민과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 선언에 발맞춰서 하나씩 사회를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매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을 설립하면서 젊은 이 청년가들이 학업과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 코펜하겐, 그러니까 덴마크의 수도죠. 코펜하겐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해서 물동량, 그러니까 수도로 진입하는 거대한 그 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를 터주면서 산업의 연결점까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2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아예 새롭게 디자인되게 됩니다. 스웨덴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그리고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면서 35만의 인구 그리고 2,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성공 요인을 한번 따져보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노동자들이나 혹은 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는 잠깐 어렵겠지만 또다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다만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대에서 그쳤을 뿐이지 어떤 누구도 움직이거나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게 정치인들이었고, 정치인의 리더십이 사회적 대통합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자. 제조업이 아니라 조선업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20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들, 재취업이나 재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들을 정부가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라는 도시 선언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런 테스트 베드로서의 미래 도시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제로 타운이라든가 여러 신재생 에너지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산업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가 계획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복지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말매 대학이 1998년에 설립됐죠. 별로 설립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대학을 기반으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새로운 도전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연구와 청년 창업의 촉진들이 말매를 새롭게 성장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말매시의 그 여러 관계자들, 도시의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대학이나 혹은 노조와 같이
어떤 생업에 기반한 이익에 기반한 단체들 또한 이 말배의 대변화에 동참하면서 하나씩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저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이다 보니까 말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또 기능 중에 말매에서 만들어진 공공형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이 굉장히 잘 이 변화에 섞여들어서 이 변화를 또 이끌어간 주체이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경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화려합니다. 네, 경남 제조업이 강하고 중공검이 강한 나라, 강한 도시죠.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여전히 항공우주, 조선해양 기계산업 네 강합니다. 제가 그 창원 출신입니다. 저는 고향이 창원이고 학교도 다 이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20년 전 창원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창원은 똑같은 영역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굴곡은 있었겠다 싶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놓지 않고 잘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창원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고 있느냐? 네, 20년 전 제가 창원을 떠날 때 던졌던 퀘스천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안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창원은 공업도시로 기획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공업도시 창원이죠. 뭐 경남 지역에 다른 여러 공업 단지들이 있겠지만 창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걸 대표해서 경남을 이끌어내고 성장시키게 된 대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나 혹은 창업산업공단 등등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기반을 이끌어주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유무역지구라고 하는 마산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물량을 다 부담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지역을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한번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노키아 TMC라고 하는 공장을 자유무역지구에 두면서 전 세계 노키아 물량의 60~70%를 쳐낼 때 창원 마산은 여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몰락과 함께 지역을 떠난 주체이기도 한데요. 2000년대 후반에 노키아가 그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 잡을 때 그때만 해도 TMC라는 공장이 우리 지역,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주체였는데 이후에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삼성의 고가폰 등등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노키아의 시장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노키아는 2010년 파산을 하게 되고요. 노키아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공장들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TMC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는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TMC가 물러나면서 이 지역에 파생되어 있던 모든 관련 산업들, 관련 업체들이 동시에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일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TMC 일원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있던 그 벤더의 일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전날 통보를 하는 겁니다. 물량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TMC라고 하는 든든한 주체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업하고 공장 돌리고 기계를 사놨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글로벌 노키아에 가서 외치고 있어도 그냥 저기 작은 나라에 몇몇 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이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몇 마디 던지는 거구나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허탈감도 있었는데 그간 우리가 해왔던 게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창원은 대기업 중심이나 중견기업들이 이끌어 나가는 생산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파생된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매도 커다란 조선업 하나가 전 도시를 다 먹여 살듯이 우리도 어쩌면 그냥 밝은 그 몇몇 사업 붐에 이끌려서 그렇게 지금 만족해하고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노키아가 문 닫고 같이 줄도산했던 여러 업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무엇을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 이때 받았던 그 느낌을 가지고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오면서 기술사업화 혹은 특허,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벤처의 투자의 세계로 몸을 담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노키아가 몰락했던 게
전 세계적인 변화의 당연한 흐름이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은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았느냐? 아직까지 경남의 창업 현 주소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낮다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기 제일 끝에 있는 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경남의 지역발전지수, 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위권 아래입니다. 상위권도 아니고 중위권과 혹은 하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이나 혹은 그 밑바탕의 고도의 성장보다는 아주 그 스테디한 성장들을 만족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 잠재력의 순위에서도 뒤에서 세 번째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인천과 경기가 창업 잠재력에서 숫자가 낮아 보이는데 저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제일 높은 거겠죠. 인천과 경기는 서울을 근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창업의 잠재력이 서울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경기에서의 창업 지수는 저렇게 높은,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지만 경남, 울산만 보더라도 그 산업적 기반 덕분에 창업에 대한 마인드 혹은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경남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이 만들어내는 생산 지수에 투자의 금액을 나눠보면 특별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 대비해서 엔젤 투자를 나눴을 때 우리는 과연 생산해내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는 여전히 한참입니다. 네. 벤처 투자를 많이 하자고 외치긴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지역 생산량 대비해서 투자는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20년 전 여기 경남에 있을 때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님들 만나면 외부에서 투자 받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를 하십니다. 왜 내가 사업하면서 돈 벌지 남의 돈 벌어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뭘 사업하자 혹은 뭐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좀 받아서 크게 성장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아주 당연한 듯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반영된 이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여전히 이 조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 2020년에 시행됐던 건데 여전히 경남과 울산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는 그 제가 이제 창원 혹은 경남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구글링을 해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보였던 도표였습니다.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허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특강 몇 회, 몇 시간 자문 이걸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지표를 당당히 창업의 지원 지표라고 보고 홈페이지에 그리고 도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이렇게 걸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되게 조금 약간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말매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MINC, 미크라고 하는 말매의 스칸디나비아 첫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됩니다. 2002년이었죠. 그리고 말매 시가 설립을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창조센터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스타트업 랩, 인큐베이터, 마이크 스케일 뭐 등등 있고 특히 퍼스트 트랙 말매라고 하는 건 패스트 트랙이죠. 패스트 트랙 말매라고 하는 건 그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3개월 동안 아주 극강의 훈련을 바탕으로 훈련이 되고 최종적으로 졸업한 이에게 5만 유로, 우리나라 돈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5만 유로의 세이프 투자라고 합니다. 그냥 지분 없이 투자를 하고 이후에 지분의 관계가 생겼을 때 전환시켜주는 그런 세이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창업가들을 굉장히 어떤 트랙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특이한 건
제가 이제 민간이자 공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도움을 주되 이분들이 내야 될 당당한 페이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월에 내는 임대료 그리고 연간 사용하는 오피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타트업도 책임감 있게 여기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매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코호트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조센터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내부의 기능들은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창조센터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프로젝트성,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시 모집하고 상시 지원해주고 상시 성장시켜주는 체계를 갖추는데 대신에 사무 공간이나 인프라적 그 이슈들은 다 직접 페이를 해야 되는 가치를 자기들 손수 그 가치를 이제 돈으로 증명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밍크라는 곳이 세이프라고 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지만 시리즈 단계 혹은 시드 단계의 투자, 시리즈 단계 이후의 투자는 다 투자의 연계 형태로 매칭을 연계해주는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과 창업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주도성 있는 그런 보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런 몇몇의 창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주는 주체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 그 시를 바꿔주고 도시를 변화시켜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경남이 그러면 창업을 선도하는 혁신 지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본 제 제안입니다. 이게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고민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그냥 창업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혁신이란 과정에서 기업이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연구 자원이나 혹은 그 연구된 자원들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자원들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만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스타트업 조력자들이 만듭니다. 이 자원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게 생태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생태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저 바다에서 출발하는 저 물방울이 나중에 커다란 구름이 돼서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이 순환 과정이 만들어지는 중간중간 저 구름대들은 하나의 스타트업 조력자들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높은 산은 그걸 바탕으로 해주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 생태계를 이끌어내는 모든 주체들이 골고루 존재해야지만 창업의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아주 혁신적인 사회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래요. 우리 지역에 없지 않습니다. 창업의 자원이라고 하는 그 고도화된 우리 그 혁신 청년가들이 곳곳의 대학 그리고 연구소에서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과 이 연구소가 많긴 한데 이 중에 특별히 무언가 이렇게 그 창업의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들만 표시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저 윗지방에서 보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지역 대학들의 창업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퀘스천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충분히 해볼 만한 여러 자원들은 지역에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들 역시 꽤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6곳이나 되고요. 경남 벤처 투자라고 하는 지역의 VC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 클럽이 든든히 민간의 자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엮여져 있는데 잘 섞여가고 있느냐는 이제 퀘스천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 드려봅니다. 말매에서 대형 크레인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160층짜리 커다란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 도시는 변화한다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심어줬고요. 거기를 바탕으로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남의 산업성지, 거기에 창업의 헤리티지를 심는 쪽으로 한번 던져보면 어떠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마산 창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산업의 역군이었던 핵심적인 곳은 마산 자유무역지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생생한 게 5시, 6시 퇴근 시간만 되면 그 앞에 가득 메운 우리 여공들과 우리 그 자전거 타신 어르신들이 문을 빠져나오면서 보여줬던 그 장엄한 느낌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지역에 창업의 성지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그 역동적 지역에 창업의 성지를 만들어서 창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꿈의 성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항상 그 정부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지역에 몇이나 남았는데 라는 겁니다. 그걸 좀 벗어나면 어떨까라고 생각 들어봅니다. 창원 혹은 경남은 창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심어주면 어떤가. 모든 자원이 있고 뭐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창원에서 꼭 살라고 하진 않아. 창원에서 혹은 경남에서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 모든 조력자들이 창원에 무수히 있다 그러면 왜 창원을 외면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이 부산, 울산 혹은 저기 그 여러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으로 몰려와서 창업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시로 바꿔주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창업 주변 인프라를 육성시키는 쪽에도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 좋은 기능을 가진 주체들이 있습니다. 투자도 하면서 보육하고 성장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성 있는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가들에게 직접 투자도 하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한번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성공해서 투자한 게 회수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해주는 주체입니다.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창업을 만들어내고 성장시켜주는 역할로 하면 어떨까? 아까 말미에서의 밍크라는 그런 주체와 마찬가지겠죠. 뭐 가정을 해보면 지역에 10개의 엑셀러레이터만 있어도 각 10개가 1년에 10개씩 배치를 돌린다 쳤을 때 그러면 한 200여 개의 창업가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2개씩만 투자해도 1년에 40여 개 이상은 꾸준히 투자받는 스타트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을 늘린다는 건 엑셀러레이터만 하나씩 더 들여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업가들을 육성해주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더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끔 놔둬야 됩니다. 창업가들을 지역에 두고 시장을 찾아서 성공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경남이라는 시장이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시장에 부딪히기 위해서, 고객에 부딪히기 위해서 서울을 가든 글로벌을 가든 가야 된다는 거죠. 스타트업이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야 3년 이후 너네들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등을 떨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 떠민 주체들이 만약 서울에 뭐 경남 창업 보유 거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둥지를 트고 서울 지역에 그리고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키운다 했을 때 그 좋은 스토리가 다시 그 기업이 경남으로 오기는 확률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 좋은 스토리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풍문에 풍문을 얻어서 또 다른 창업가들,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남을 찾고 창원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한 지역의 기업을 끝까지 자리 잡아두고 성장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활력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오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가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쏟는 돈이 우리 지역의 세금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세금이어야 되는데 왜 지역을 떠난 이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건 새로운 또 다른 우리 지역 주민을 받아들이는데 자원을 써야 된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말매의 도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그 합의된 것 타에 시가 가야 될, 도시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모두가 다 따라줬기 때문에 그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미래 20년을 이제 경남이 준비해야 됩니다. 창업 포럼이라는 것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이제 창업이란 키워드에 무엇을 해야 될지 화두를 던지겠다고 하면 그냥 단순 몇몇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말 획기적이고 다른 시에서도 해보지 않은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매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건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이후에 토론 시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역의 출신으로서 그리고 항상 지역을 잊지 않고 언제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작은 시민으로서 경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창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교 박경훈입니다. 예, 원래 25분인데 우리 스텝에 와서 20분 만에 제가 또 시간은 잘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께서 참 이렇게 주제 선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표지가 없는데 창업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학교의 현장에서 대학 내의 어떤 창업을 포함해서 산학협력을 위해서 현장에서 산학협력단장과 그리고 창업지원단장도 부단장을 겸해서 한 몇 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각종 산학협력과 그리고 인재 양성 교육, 그다음에 창업을 교육을 포함해서 링크 플러스 사업 단장도 제가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동아리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실험실 베이스의 기술 창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지원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또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이제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생에서부터 어떤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면서 또 아쉬워도 했고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 동아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도 이렇게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작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큰 성과도 될 수도 있지만 첫 삽을 뗀 게 아까 말매의 어떤 사례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국토부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는 한 500억 넘는 규모의 어떤 창업의 지역 창업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자체와 그리고 창업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이게 대학의 한 사업이 아니다. 정부에서 뭐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된 작은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말매의 사례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좋은 아이디어 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저 위에 이 유니콘이죠. 제가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좀 경험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획처장 하면서 학교를 유니콘 캠퍼스를 만들겠다 2030년까지. 그래서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유니콘. 그래서 유니콘 밸리에서 어떻든 간에 이 경남에서 유니콘 기업들 어떻게 보면 희망이잖아요. 도전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학이지만 대학 현장에서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사례처럼 실제로 지방의 어떤 소멸, 인구 소멸, 그에 따른 어떤 청년들의 유출, 뭐 이런 것들은 단지 소멸되고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제가 봐서는 희망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봤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연재를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학을 살린 도시. 제가 저거를 몇 번을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저 기사를 몇 번씩 읽고 있습니다. 저걸 과연 이제 우리도 지역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유니콘 밸리라는 자체 대학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성과물이 캠퍼스 핵심 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2017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부지에 우리 학교 내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총 학교 부지가 그중에 한 20만 평 정도가 일부는 이제 그린벨트고 일부는 아직까지 빈 땅으로 있어요. 이 공간들을 지금 지역의 어떤 혁신과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창업 벤처타운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교육분과에 저기에 이제 지금의 혁신 캠퍼스 혁신 파크와 같은 개념의 지역 혁신 캠퍼스 허브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또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국가에서 대학의 유휴 부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기업과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학 내에 입주를 하고 대학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만에 처음 신청해서 2019년도에는 전국 경쟁에서 일단은 서류는 통과했는데 계속 이렇게 낙방을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 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캠퍼스 혁신파크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2024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성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루 아침에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단장님 오시지만 조금 이렇게 이 창업이란 거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지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평거수로 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발표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기후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단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즉 먹거리와 놀거리 또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인접한 모아서 정주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합니다. 용도를 변경을 해서 여기에 첨단 기업이나 또는 창업 기업이 들어와서 중소벤처기업부나 또는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인재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전체적으로 9개 정도 대학이 현재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LH가 일단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 입주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또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이나 창업 교육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범부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H한테 살짝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것은 창원대학교 중앙역에 있는 것이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이곳이 가장 좋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다 선정이 되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캠퍼스 혁신파크 계획을 잠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창원 대학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창원 KTX 중앙역이 들여서면서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역세권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된 어떤 그 창업 허브가 거점이 아니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거점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산학 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야 선정이 되니까요. 이쪽이 이제 창원 중앙역 쪽이고요. 여기가 확장지구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확장지구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창업했는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소비자와 수요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역과 이제 연결을 하였을 때 진정한 이제 유니콘 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선정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예. 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들이 이제 유니콘 밸리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될 때 세웠던 계획이고요. 계획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개의 기업을 일단 입주를 한번 해보겠다,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는 이제 교원 창업이나 학생 창업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우리 창원 국가산단이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제조 스마트 산단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게 이제 ICT 관련되는 부분이나 또는 우리 창원이라는 곳이 인구 10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정주하시는 분들, 즉 지식 서비스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창업 허브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성과 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될 예정이고 1단계는 저희들이 2026년까지 초기에는 일단은 학교 용지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아마 내년 1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LH가 이제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이제 안에 어떻게 이제 공간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2026년까지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여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창업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뭐 기업부설 연구소나 입주를 하게 되면 2단계에 있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특히 3단계를 좀 이렇게 제가 이걸 총괄 초기 계획을 수립할 때 3단계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 지원금, 즉 프로젝트 사업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이거 지속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캠퍼스 혁신파크 자체가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3단계가. 정부에서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자생적으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만 모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하시는 분들, 예, 다시 엑셀레이트 하시는 분들, 뭐 여러 어떤 기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주 중요하겠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와서 항상 창업자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혁신파크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그 수익이 캠퍼스 혁신파크에 재투자되는 구조. 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3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창원대학교에 있는 뭐 기술지주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기술지주회사가 우수한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편입해서 계속해서 R&D에서부터 인력 양성 공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곳이 캠퍼스 혁신파크고 저기 학교 용지고요. 창원중앙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확장지구는 현재는 일부는 민간 사유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 시유지도 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창원중앙 쪽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벽한 어떤 하나의 어떤 밸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어떻든 간에 뭐 일반 교수로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대학이나 지자체에 좀 요구하는 거는 저 확장지구까지 동시에 최대한 이루어져서 창원중앙역과 연결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아마 경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어떤 유니콘 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제 준비 단계에서 실제 이 캠퍼스 혁신파크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인가. 실제 위치가 또 좋고 중앙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많은 어떤 창업자뿐만 아니라 또는 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가능하다면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이 창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뭐 경남 TP나 창원산업진흥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부터 해서 공공까지.
가능하다면 이 캠퍼스 혁신파크에 들어와서 진정한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뭐 환경 쪽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는 결국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큰 공간들이 예산이 많아서 많은 거점들을 크게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규모지만 그거를 연결을 잘 네트워크 온라인에도 오픈라인에 잘 연결하게 되면 그게 거대한 생태계가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녹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작은 녹지와 녹지를 보행로로 잘 연결하면 그 녹지 공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규모는 작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생태축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태 네트워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좀 거점과 거점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기획처장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과 그다음에 캠퍼스 마스터 플랜 속에 법정 계획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님이 바뀌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라라고 해서 현재 이게 이제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요. 20만 평은 이제 현재 학교 용지로 시설 이용을 하고 있고 한 20만 평 정도가 아직 유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 부분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산학 연관이 공간적으로 좀 일체화될 수 있는 즉 캠퍼스가 도시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캠퍼스 시티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이제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지원구 해제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되는 R&D 뭐 유치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점 찍어놓은 게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이고요. 굉장히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거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도에 이제 인수위에 잠깐 있으면서 청년 창업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혁신파크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혁신파크는 가능하다면 조금 이렇게 좀 글로벌 어떤 창업의 거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를 좀 이동영 센터장님도 저희들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남아시아의 어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중국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지 말고 우리 경남에 있는 유니콘밸리에 오게 되면 충분히 이 글로벌 창업의 허브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전략을 가고 서부 경남은 또 서부 권역에 이와 유사한 거점을 좀 마련하고 또 동부 쪽에도 거점을 마련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대학들은 다 개방을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가까이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창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학교 내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보육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얻을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서 대학 전체를 경남에 있는 대학 전체를 창업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면 제가 봐서는 실현 가능성도 있고 대학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되면 지자체가 좀 도와주게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얻은 거는 결국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 놀이터가 좀 어울릴 수 있는 거점들이 경남에 곳곳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서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말매처럼 충분히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2022 경남 창업 포럼 이어지는 순서 종합 토론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수고해 주셨던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공성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님과 함께 경상남도 창업지원단 이재훈 단장님, 경상국립대학교 박상혁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해 주시고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동형 센터장님께서 직접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시 16분인데 저희가 1시간 동안 토론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토론을 진행할
경남 창조경제센터 센터장 후드 이동형입니다. 저는 재미없는 시간을 제일 싫어해서 가능하면 의미 없고 재미있는 그런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이거 당황하실까봐 질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이견이 있으면 보내라고 했더니 별 이견이 없더라고요.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막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가정을 하기를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창업 포럼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남에서 창업해야 되겠다. 창업하는 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창업 생태계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자가 필요한 게 뭐 사업할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사업할 거리, 기회. 사업적 기회가 경남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시작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도 돼요. 내가 창업을 하겠는데 이제 경남에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창원이나 뭐 저 진주 아니면 사천, 거제 많은데 경남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싶으세요? 자신 있는 분부터. 창업 지원은 엄청 했잖아요. 네, 그 창업을 하는데 지역을 구분하는 게 되게 좀 의미는 없긴 합니다. 네, 창업을 꼭 경남에서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창원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게 꼭 아이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이템을 하나 꼭 집어라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에서 통할 만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으로 그걸 시도해 보는데 그게 창업이 굉장히 테스트베드 역할로 적용될 만한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그건 응원해 드릴 만한데 창원에서 하면 사업이 돼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거리는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창업하지 않겠다고 듣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 경남이 보면 이제 제조업 중심이지만 저는 바다도 있고요, 어업도 되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비옥한 토양도 많이 있고요, 산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이란 좋은 곳도 있고 아까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 기업 중에서 그래서 1차 어떤 먹거리 사람의 건강한 먹거리는 사람이 계속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농업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밀 농업이라는데 한 5, 6년 전부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스마트팜이 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뭡니까 실패 확률이 없는 그리고 그다음 제일 좋은 게 또 뭡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이거를 또 가공해서 우리 6차 산업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경남이 최고의 최적지다. 여기에 이제 첨단의 물류 기법과 첨단의 농업 기술이 들어가면 전 세계적인 메카가 되지 않을까. 정밀 농업은 하기 위해서 경남에 있을 겁니다. 저는. 예, 교수님 다음 이제 답변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콘 프로젝트 꼭 들어야 돼요. 예, 지금 이게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창업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6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아닌데, 예, 하여튼 큰 규모의 사업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창업도 크게 시작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창업에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마이크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서 기회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쪽 서부 경남일 때는 계속 빈집 이슈, 지역 소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청년들이 좀 몰려드는 그 곳들이 있습니다. 남해, 하동. 근데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역에서 재미나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 그 로컬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굳이 이게 코로나 시대에 사고도 많이 나는 서울에보다는 지역에서 자연환경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될 텐데, 근데 거기를 좀 가로막는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이재훈 단장님과 함께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조금만 풀어나가 나가면 이쪽 지역에 청년들이 있을 만한 것들, 거리들, 재미나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과 그 지자체와 좀 협력해서 만들어가면 충분히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소소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재미난 거리들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교수님 창업하시는데 왜 지자체를 끌어들여요? 지자체에 꺼는 건 뭐냐면 빈집을 사고 싶은데 예. 그게 제도적으로 안 팔거나 빈집이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되는데도 거래가 안 되느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빈집 거래를 할 수 있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예. 그 전에 근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규제부터 없애놓고 창업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하고 더 활성화되는 것은 마중물 효과 아니면 바람잡이 효과를 이제 지자체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은 저질러야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은 창업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창업보다도 회사에서 신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남의 그래요? 돈으로 창업을 많이 해봤죠. 그건 창업 아닙니다. 창업 자기 돈 걸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걸로. 예, 그거 훈수 뜨는 거고. 예, 창업하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 저는 경남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제 눈에 보기에는 창업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면 당장에 보더라도 이게 기업에서 흔히 미투 전략을 처음에 시장 진입할 때 많이 쓰는데 경남의 수도권에 없는 그런 뭐 플랫폼이나 서비스 아이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간단한 사업이 사실은 아닌데 뭐 세탁 특공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세탁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경남의 미스터 아빠라고 최근에 먼저 그런 시장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권에 있는 오아시스나 마켓컬리처럼 그렇게 잘 플레이하고 계시는 기존 창업자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경남에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이 또 항공우주 쪽에 굉장히 이제 메카인데 앞으로 그 UAM 그러니까 그 도심간 항공교통 이런 쪽 교통 사업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돈을 좀 벌면 그다음에 뭘 할 것이냐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여기 공성현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창업 생태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창업자가 지역에서 성공한 창업자가 생태계 중심에 서주면 우리 역할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요한 같은 역할이고 세례 요한 메시아가 나올 거다.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저는 요한처럼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아 후보예요. 네, 지금 꿈이 있어요. 전혀 아니고요. 단장님이 아니라 저 창업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공공에서 역할이 끝나면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자, 지금 각자 창업 아이템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 창업 아이템도 중요한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경남에서 창업하려고 하면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생각하시는 아이템대로 창업하셨다고 했을 때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그럼 누군지, 그다음에 없으면 어디 가서 찾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각자. 인재를 어디서 구할 건지. 예. 일단 저희 랩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석박사 같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실험실 기반의 창업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실제 제가 그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 1호 이제 박사 연구원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설득시켰어요. 한 2년 정도 있으면 창업할 거고요. 물론 이제 드론 기반의 정밀 농업의 하나의 수단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자를 창업을 시키고 그 제자 회사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취업을 하고 저는 대학에서 이제 그 R&D를 우리 제자 기업과 그러니까 기업과 랩이 매칭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업도 성장하고 또 대학은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기업을 백업해주는 기술이 이전되는 인력과 기술이 같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고 예, 뭐 제자가 창업하고 왜냐면 제가 영업을 좀 해줘야 돼요. 제자가 성장할 때까지 제가 대학 교수로서 또 나올 수 있는 펀딩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초기에는 어려우니까 해주고 제가 이제 혹시 예. 그렇게 할 그 제자가 있으세요? 예, 우리 요 변지혜 양이라고 지금 석사 학위 마치고 저 와 있는데요. 그래요? 본인이 아니, 진짜 아니요, 그런 아니요. 마음이 우리 있는지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제가 만들면 자, 교수님이 만드신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창업하실 의향이 있은지 손. 저희 실험실 한번 오시면 거의 회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저 친구는 이제 이미 이제 이 재정 관리를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그 교수님이 일단 영업을 할 일단 인재는 다 구하신 거고. 확실하죠. 예. 또 다른 분. 저는 저 박경 교수님과 좀 반대 라인으로 좀 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거점국립대인데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취업률이 47%입니다. 그러니까 53%의 실업자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좀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하는 굳이 좋은 회사는 갈 마음 없는데 일거리는 만들어주는 그 정도가 저희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자발적 실업자들인데 그렇다고 알바를만 하기는 폼이 안 나는 이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초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그 귀농귀촌 퇴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서울에서 이제 마케팅 전문가 무슨 수많은 전문가 하다가 와서는 이제 농사 짓겠다 하는데 이분들이 농사 잘 못 지으시거든요. 그 농사하다가 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지역에서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같이 일거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뭐 6차 산업학과 뭐 이런 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나이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뭐 대박은 말고 그냥 잘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좀 먹거리 정도로 만드는 창업. 박경원 교수님은 첨단, 저는 소박한 창업 이런 쪽에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아니요 만날 수 없어요. 전문용어로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생계형. 근데 폼은 나는 생계형 창업. 우리가 폼은 좀 나야 될 것 같아서요. 폼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요 그게 정부에서 붙여줬더라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알고 보면 생계형을 폼나게 하는 이런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투자를 받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팀원을 은퇴한 분, 그다음에 미취업자, 취업 못하신 분을 팀원으로 구하신대요. 혹시 여기 창업자 오신 분 계세요? 네, 창업 대표님들. 예. 혹시 내가 인재를 구할 때 어디 은퇴한 사람 아니면 취업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분 찾으러 다니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기업을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박경훈 교수님 라인이고요. 저희 라인은 아니신 거죠. 예. 그래요. 뭐 하여튼 저희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런 기업. 자, 그 다음에 네, 아까 저는 뭐 아이템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 제가 창원에서 아이템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이제 자주 만나고 있는 서울 강남 중심가의 그런 이제 글로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한 무리를 그냥 묶어서 창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한 3, 4주 정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보면서 무엇이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는지 뭐가 좀 괜찮은지를 좀 찾아볼 거고요. 제가 설득해야죠. 뭐 제가 창업을 하면 역시 CEO의 역량이란 게 그런 인재들 설득해서 창원 내려오는 거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창원에 데리고 데리고 와서 창업을 하시겠다고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장님은 사업이 커서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뭐 풀이 많습니다 지금. 예, 저희 그 도의 청우님들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도의 공무원님들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00 몇백 분이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저희 단에 사실은 90년도생 그 공무원님들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일단 그분들을 1차적인 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득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한 80% 정도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난과 동시에 같이 창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적극 응원하기로 하고. 네네. 자, 그럼 팀도 구했어요. 팀원도 예. 구해서 이제 사업 아이템도 있고, 그럼 이제 투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이게 네 분 다 사업 하신다고 했을 때, 투자 경남에서 투자 받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자 받으려면 뭐 해야 될지 아세요, 혹시? 사객선 썼다고 하고 투자 받으러 가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저 찾아왔어. 2층에 왔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콘3 밟아야겠죠. 아, 콘3. 어우, 아시는구나. 콘3 프로젝트 들어가고. 또 다른 분은 교수님, 박 교수님 창업했어요. 그래 제자들 창업시켰어. 일단 제가 진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창업 산학협력 단장할 때 굉장히 뭡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회사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돈을 절대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지만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시는 분을 좀 몇 분 알고 계세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분들을 지금도 단장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안 인사 드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서 제가 투자를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제가 몇 분을 정해서 엔젤 투자하시는 분. 제가 창원대 엔젤클럽도 제가 우리 신수위는 양재부 회장님하고 해서 창업 지원단한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님들한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대표님 저 소개시켜 주시고 나중에. 제가 개인 풀이라서. 일단 엔젤 투자하실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서 구체적이죠. 제자님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른 직업 구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엔젤 투자 받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저기 사회적 기업 하시는 우리 교수님. 사회적 기업 지향은 아닌데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VC들이랑 여러 사람들 만들고 투자자들을 좀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냥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투자 대상자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도 지주회사에도 펀드를 좀 쌓아놨는데 적적 자격이 안 돼 갖고 그렇다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은 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투자로 이어질 때 그 적정 기업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들은 아직도 부족함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선순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VC들한테 받는 질문이 제발 투자할 곳 그런 역량이 되는 기업이나 교수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제발 좀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반대 얘기죠, 반대 얘기. 그래 경남에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투자금은 많은데? 투자금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건 아닌데 그거에 맞는 투자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주회사에 보면 투자 못하는 펀드들이 많다. 그러니까는 내 돈 걱정은 안 한다 이런 거죠. 창업할 때. 오케이. 이제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저희 팀 구성원으로 설득해 놓은 구성원들한테 한마디 드리면 시드머니는 넉넉하게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무원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 시드머니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1단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되면 일단 기존에 제가 기업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리 A부터 시리즈 CD까지 할 수 있는 딜 파이프라인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할 예정이고요. 서울에 있는 투자사 아니에요? 다 서울이죠, 사실은. 경남에요. 경남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경남에서 창업할 때.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 서울 가실 거예요? 그러면 경남 벤처를 일단 가보고요. 그 다음에 창경을 가보고요. 그 다음에는 도의 창업 지원단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업 지원단에서도 투자 알선을 해요? 투자 알선은 물론 안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연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투자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저희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시리즈 벤처스가 든든한 이제 투자자로 나서겠죠. 시리즈 벤처스도 그렇게 생각할지.
생각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사업적 기회, 그 다음에 같이 할 팀원, 그 다음에 투자, 돈,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되는 게 내가 사무실을 어디 구할지가 이제 공간인데 사실은 창업자 중에 내가 사무실 없어서 창업 못한다는 친구는 많지 않으니까 앞에 계신 네 분 패널들은 창업할 준비가 다 되신 거고 지금 하셔도 제가 봐서는 위험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이잖아요. 직접 창업은 안 하고 창업자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창업자들에게 경남에 이런 사업적 기회가 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 사업적 기회를 학생들이나 그런 데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온 그 자체가 또 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하면서 창업 동아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제가 설립하고 나서 1호 자회사로 편입시키는데 1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지분 참여를 가지고 있더라고, 초기니까. 그래서 지분 정리 다 하고 깔끔한 상태로 해서 이제 기술지주 1호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왜 이제 이거를 자꾸 하려고 했는가 하면 좀 성공된 사례를 만들자. 학교에서 실험실 랩 창업을 통해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해서 하나만 나오면 이거만큼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도 사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아직도 포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캠퍼스 혁신파크가 그렇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지금 밖에 몇 억을 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절실했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들이 돈은 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친구들 좀 성공을 한번 시켜보는 게 제 꿈이고요. 그러니까는 예. 그 어떤 특정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그러면 성공 사례 때문에 저런 사업을 하면 기회가 많겠구나라고 이제 알아서 창업자들이 그 사업 그 사람이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모델을 학생에서부터 기업가로서 성장하는 그 스토리를 하나만 나오면 우리는 모든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전국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상현 이번에는- 교수님 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예, 박 교수님과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보센터에서 처음 창업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크몽, 내일 발표자 있는 크몽인데요. 물론 이제 탁월한 기업가의 역량이 있지만 그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현장 실습이나 체험이나 같은 팀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크몽이 인력 문제 때문에 이게 서울로 진출할 때 그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창업자가 여러 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명의 탁월한 창업자가 또 여러 팔로우 창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이나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그 한 명의 스타 창업자들을 발굴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 근데 우리가 누가 그런 자질인지 모르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창업 교육이나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스타가 발굴돼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그 참 좋은 역량이 있는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아픈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스타가 되면은 안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은 보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리즈 A부터 더 올라가는 단계까지에서는 과연 경남에서 그런 인프라가 될까? 남아주길 바라는데 결국 성공하려면 떠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영역인 것인데 그걸 아예 못을 박아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좀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때. 예, 이상입니다. 그래, 공 대표님 혹시 사무국장님 혹시 아까 그 떠나도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 듣고 철렁하신 분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님께서 오늘 토론에 항상 전제 조건을 경남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여기서 뭘 하면 계속 던지시는데 그때마다 턱턱 막힙니다. 과연 창업을 여기서 뭘 하면으로 국한시키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다녀본 여러 지역 그 중에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지역에 보면 그냥 그 지역이라고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대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대전에서 창업한다고 대전 기업으로 남아 있겠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선배나 투자자들이 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울 가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가고 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전시가 지역에 남아서 뭘 해주세요 요구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역에 남을 분들은 또 지역에 남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또 멀리 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 대전 출신이에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생태계가 되게 잘 선순환되어 있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남이라는 키워드 하에 창업을 얘기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공 사무국장님은 그 제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공사무국장님이나 뭐 우려에 조금 반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지역적 한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가장 큰 한계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이 됐건 아니면 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됐건 공부가 됐건 물론 뭐 수도권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성공적인 삶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창업을 잘할 수 없다. 또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수 인재가 아니다. 또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끊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지역에서의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선입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투자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는 전국이 저는 균등하다고 봅니다. 예, 기회는 그 안에서도 다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시대가 5G가 인프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글로벌이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사회인데 지역에 있다고 창업 기회가 없다. 그거는 조금 어른들의 선입관 아닌가. 네, 불이 좋습니다. 불이 붙었기 때문에 네네. 공사무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창업에 기회가 적거나 창업 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 정치인들이 가지는 관심 자체가 지역에 있어야지만 지역 기업으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영역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영역이 없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어느 지역이든 다닐 수 있게끔 열어둬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의 도움을 받고 우리 지역이어야지만 내가 케어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많은 창업가들이 그렇게 주저한다는 거죠. 창업자들은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오케이. 저도 이제 떠나라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기 너무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이 붐이 일어가지고 그냥 뭐 하기 싫으면 가 이 정도까지 자신감 있게 저는 오히려 여기가 거점이 잘 만들어져서 너무 넘쳐흘러서 막 동남아시아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다 감당해 우리가요.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도권으로 보내주자 라는 또 제 마음속의 목표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맞죠? 예, 너무 넘쳐흘러서 해석이 100%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실은 아닌데 그 목표는 그렇게 해야죠. 상상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창업했다는 증거물로 사업자 등록지 주소는 여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위장 창업을 여기서 하죠. 못해는 다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마침 슬롯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위장 창업을 여기서 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그런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그 편법을 허용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거주지가 어디든지 이쪽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창업을 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그 정주 인구를 늘리려고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인구를 카운터 셀 때 꼭 여기에 주민등록증을 있는 사람만 의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것들 좀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창원 시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타이틀 붙잖아요. 아마 요 광고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 산청에 살지만 실제 일은 진주에서 많이 하는데 난 진주에 살지만
오히려 토론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린 시각으로 가지면 오히려 경남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학에 경남에 대학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대학에서 뭔가 지원 받으려고 그러면 창원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도 좀 애매해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이 대학의 거점을 만들 때 전제 조건을 지난번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집 옆에 대학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대학 출신이 아니고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거창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자, 드론 기반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정밀 농업 하겠다. 전 거기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창 도립대에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활짝 열어줘도 돼요. 재학생이세요? 물어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대학이 먼저 그런 선도 모델을 단기간에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장님 모이고 창업 지원 단장님 모여서 으쌰 회식 한번 하고 파이팅 해방 맺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한테 다 개방하자.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경남의 어떤 창업 붐을 일으키는 좀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우리 단장님 꼭 한번 실현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역이든 뭐 진주든 사천이든 경남이든 뭐 이게 창원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더 많은 곳에 가는 건데, 단장님은 그 이제 경남도에서 창업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여기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비단 경남도라고 국한하고 싶지는 않고요. 큰일 나고. 예. 우리나라가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상급 생태계도 조금 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산업들이 있고 특별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그런 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글로벌로도 못 나가고 지역적으로 확장도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유는 수도권만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지역에서도 그런 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프라나 그다음에 인재 육성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전체,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글로벌 창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창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태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창업을 지원한다 또는 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일들은 이미 경남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게 우선적인 역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창업 생태계를 뭘로 정의할 건가? 그 공간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그런 인프라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 창업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정의할 건지, 저는 사실은 후자로 정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대학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원기관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진짜 창업자들을 위해서 진성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그게 이제 공공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종합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태계 중에 제일 쉬운 생태계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존에는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고 뭐 이끼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바람도 있고, 바다는 없구나.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잖아요. 근데 뭔가 많잖아요. 하여튼 저는 창업 생태계에도 그런 이해관계자라고 했지만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업적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많아져야 생태계가 뭔가 이게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창업을 지원한다는 게 사업화 자영 지원, 그래서 돈만 지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창업자가 필요하는 구성 요소, 자원을 이렇게 나눠서 경남이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수준 이상으로 공급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계속 드리는 거고 사업기에 지난 다음에 이제 인재 그러면 경남에서 창업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교수님은 이미 제자 두시고 창업하시고 여기 같은 직원들 창업시키겠다고 하고 저기 은퇴자 찾아서 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고 그 사실은 사람이 제일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경남의 창업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 어떻게 많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제일 큰 숙제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도를 하려다가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일단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필수로 하자 해서 제가 몰매를 맞고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 창업을 하던 뭐 취업을 하던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창의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렇고 참 착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 그 관련되는 교육을 통해서 어디 물론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적인 것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가들을 또 한번 만나보고 수업을 통해서 그걸 또 필수화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문화죠. 문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수도권 좋은 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창조도 여기 올라 그러면 마음 먹고 와야 됩니다. 그죠? 마음 먹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집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생태계 말씀하신 저 생태학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게 생물들은 서식지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큰 동물들은 큰 서식지가 필요하고요. 아파트 한 50평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 15평 살라 그러면 우울증 걸리고 난리 납니다. 동물도 똑같습니다. 왜 큰 동물이 사라졌느냐? 도로나 건설 사업에 의해서 큰 서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생태계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다 이동을 합니다. 이게 단절되면 안 돼요. 물 먹기 위해서 물 찾아가야 되고 또 은신하기 위해서 또 은신처 찾아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거, 물리적인 거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 동물들이 이동하듯이 지식도 흐르고 돈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태학적인 겁니다. 생태계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리하면 정신교육과 지금 학생들을 창업하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정규여건. 창업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또 창의적인 도전도 하고 그게 이제 폭넓은 정신교육을 의미했습니다. 창업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제 저는 재밌게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미 나간 시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교육과 정규여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등치 이만한데 조그만데 답답한데 살게 하니까 뭐 안 있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서 인재들이 몰려오게 하려면 또 다른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대학에 좋은 인재가 없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인재 중에 누가 과연 창업에 관심 있고 창업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트리거 시키느냐의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지난주 컴업이라는 행사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죠? 몇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글로벌에서 창업 페스티벌 한다고 했을 때 관심 있게 봐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창업이라고 하는 아이템이나 그 자극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누가 떠먹여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찾질 않아요. 한국에도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가까운 울산에서도 이런 행사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역의 창업이 뭐 너무 약해, 창업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널리고 널린 게 창업의 자극이고요. 관심만 조금 있으면 다니면서 계속 스스로를 자극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멀리 있는 데 가서 이런 새로운 것도 있구나.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감흥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지 창업하고 싶어라는 기운에서 이 지역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도전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이제 창업 자극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를 저희 입장에서 많이 해야 되겠네, 그죠? 사실상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뭐 특강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투어를 만들기도 하고. 투어 좋네요. 예, 저도 실리콘밸리 가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신 거고. 저희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아지트와 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그 창업기업이 많이 나온 것은 집마다 그 차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업 잘하기 위해서 차고를 더 많이 만들자라는 농담을 했다듯이. 근데 우리 대학도 사실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 공간을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게 안 돼 있습니다. 6시 지나면 우리 교직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합니다. 주말에는 사용하면 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배려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고 특별히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는 그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도난의 문제도 있고요, 뭐 보안의 문제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어디에 모인가 보니까 학교 앞에 카페, 술집 여기서 다양한 창업을 농하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지난번 코로나 전국 시대 때는 수많은 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논해진 거가 학교 앞 스터디 카페 여러 가지들이요. 결국 대학의 창업의 성질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카페 주인들이 도와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유관기관이나 저희 쪽에서 더 좀 학교를 개방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정, 개정 뭐 여러 가지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여러 난관이 있어서 계속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더 어떻게 해볼까. 특별히 지난 텀에 창업 중심대학 사업할 때 그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받아들이라는 게 그 기존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규정에 넣으라고 뭐 이런 되게 감당하기 힘든 조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학교가 되게 유연성은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청년들을 창업을 유도해라. 그건 좀 고민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에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 창업의 생태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뭐 이 질문에는 저희 4명이 거의 뭐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서 특히 경남에서 창업이 확산되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자극 많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교육 관련해서는 그 뭐 초중고생 그다음에 뭐 대학생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선배 세대들이 일단 너무 꼰대세요. 그래서 애들 길을 죽여놔요. 예, 그 부모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한계를 걷는 거에 걷지 않고 자녀들의 한계까지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뭐 도처에서 많이 봐가지고 예비 경남도민이자 창원 시민이자 발림동 주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이런 창업 문화 확산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뭐 도에서도 내년도 정도에는 그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그런 전국 규모의 대규모 창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인재가 팍팍 늘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예? 그렇죠.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여기 부울경만 아니지 경남이 경남만 동남아에 프리 비자 이런 거 주면 안 될까요? IQ 몇 이상, 우수 인재만. 이게 지역에 그러니까는 막노동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단순 노동.
그죠? 공장이나 농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술력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아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시범 사업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되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진행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를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함부로 그렇죠. 예. 특허를 내놓을 걸 그랬다. 예, 저는 실리콘밸리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그 이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 생태계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제일 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고민이 과연 경남도민이 그걸 받아들일 이거 꼰대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길거리로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10분이면 몇 분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계산 빨리 해서 10분이면 각자 몇 분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1분, 뭘 짧게 쓰세요. 예, 2분 30초 드릴 테니까 창업 생태계에서 내가 이게 계속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거인 것 같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짧은, 긴 먼 미래 말고 시급한 우선순위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생각나시는 순서대로. 네, 우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매 사례를 들고 거기 이제 MINC 미크라고 하는 기관의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하에 창업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들이 창업가에게 주어지고 있고 창업가들은 그 지원 하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창업가들 현실이고요. 성장 단계에서 글로벌로 진출하지 못하고 꼬꾸러지는 이유가 그냥 안락함 속에 그렇게 성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팽배하게 창업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MINC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외국에서의 창업 정책은 창업가들이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진심인 이유는 내가 이걸 어떤 가치를 두고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페이를 할 수 있다. 내 가치를 네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 주도하에 많은 일들이 이어지지만 정부도 너무 창업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다 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창업가들도 그 가치를 이제 증명해야 될 위치에서 적당히 서로의 딜이 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주변인들, 소위 뭐 엑셀러레이터나 혹은 뭐 법무법인, 뭐 그 특허법인 등등 해서 많은 창업을 지원해 주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사실 창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 주변 생태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창업가는 항상 상위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냥 주변 인물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안 좋게들 보시는데 그들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동등하게 생태계 일원으로서 지자체에서도 봐주셔야 되고 그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창업가들이 그들한테 페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도 창업가들한테 내가 정부한테 공짜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가치로서 창업가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창업을 지원하신 분도 있고 또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산학 연구관이 다 참여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이 질문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이 먼저 창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실제 제도적인 부분도 교원 창업이나 그다음에 실험실 창업, 학생 창업을 하기에 제도적인 기반마저도 안 돼 있습니다.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시간이 참 많이 걸리지만 대학이 먼저 제가 창원대학교 있기 때문에 창원대학이 먼저 창업의 어떤 생태계 일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제도에서부터 기본적인 시스템, 교육과정, 인프라, 아까 캠퍼스 역시파크가 그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창업 생태계 일원으로서 그걸 좀 실천하고 하나씩 그게 확산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클로징 멘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지는데요. 저는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재미없으면 자릅니다. 예. 잘릴 각오로. 예. 제가 최근에 그 경남도에 내려온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화가 좀 났는데요. 여기 내려와 가지고 수도권을 갔더니 진짜 촌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수도권의 한 민간 창업 지원 기관 가서 경남도의 인구가 한 330만, 그다음에 부산시 인구가 한 334만 정도,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만 정도의 차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를 하더라도 청년 인구가 한번 경남도가 이제 70만 조금 넘고요. 이제 부산이 한 80만 정도 그렇게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둘 중에 어디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활동을 할래? 물어보니 부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예요. 거기 가면 집적돼 있다는 거고. 근데 경남은 내려가봤자 뭐 제일 인구 많은데 이제 창원밖에 없으니 거기 가봤자 뭐 100만 정도밖에 안 되니 크게 뭐 효과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왜 화가 났나 하면, 그러면 단지 바로 진짜 불과 이제 뭐 1, 20km 뭐 작게는 양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뭐 진주나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한 100km 정도 부산하고 차이 나는데, 그 정도 거리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럼 경남 청년들은 그런 기회를 못 가지고 부산 청년들은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좀 했는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화가 좀 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을 때 또 화가 났던 게 뭔가 하면, 뭔가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내가 지방대 나와서 안 됐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 서울 가려 그러면 2시간 50분 동안 KTX를 타고 가야 하니 또 안 되고, 또 지역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으니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좀 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10초 주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의 틀 깨고, 그다음에 창업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비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도처에서 이런 창업가 정신이 피어질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이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내려왔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시아 같으세요. 네, 제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 저는 그 생태계라는 단어를 저희가 자주 쓰는데 창업 생태계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아마존의 밀림 얘기하고 정글 얘기를 하는데, 정글과 밀림이 됐던 것은 방치거든요. 내버려뒀더니 정글과 밀림이 됐는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인위적인 손들이 와서 산업을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그 생태계 방식으로 뒀을 때는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강력한 사자들만 남고 경쟁만 남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지향점이 생태계를 넘어서 커뮤니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는 옆에 창원대도 있지만 항상 경쟁합니다. 주변의 대학과 무슨 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사업을 딴 데는 해피하고 아닌 데는 실망하고,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기회들은 사그라지고, 그를 공을 주고받고 하듯이 계속 반복하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이런 걸 해야 될 거냐. 같이 좋으면 안 되냐. 무슨 뭐 링크 사업 한다고 같이 또 경쟁해서 누구는 떨어지고 우리는 되고 막, 그럼 갑자기 그쪽 지역에까지도 막 어려워지는데, 여기 마찬가지 단장님도 계시니까 좀, 물론 이제 경쟁력 갖기 위해서 좀 좋아지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창업자가 있는데 이 창업자가 반드시 저 대학에서 가면 안 되고 이 기관에서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에 와야 됩니다. 예, 경남 창조 꼭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딴 데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협력 관계가 좀 만들어 좋겠는데, 좀 이제 더 이상 좀 서로의 실적 챙기고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에 그리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재밌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사과할 거예요. 나가면 요 앞에서. 조금 전까지는 이런 태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눈동자가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눈동자. 저는 이제 올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무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 트래픽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야 내년에 여기 더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입장료 받을 거고요. 저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포럼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할 거니까 내년에 좀 멀리 가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신 네 분 패널에게 감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